예! 이번에도 긁히고 돌아온 뜬지기 맨입니다. 저번 단검 소추 영상에서 어떤 분이 보조 무기로 단검이 참 좋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작 본인도 짧은 둔기나 손도끼를 쓴다고 썼으면서 왜 주무기 대신 단검을 벨트에 차는지, 무기를 감소하는 게 목적이면 왜 군용 수통을 안 다는지, 도구로 쓸 날붙이가 필요하면 열쇠고리에 들어가는 훨씬 가벼운 나이프 멀티툴도 생겼고, 전투용으로 다른 무기가 더 좋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단검은 가장 가벼워서 보조무기로 최고다. 단검으로 좀비 20마리 싸는 건 일도 아니다. 네가 개초딩 마인드고 못 쓰는 것은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다. 는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에 소총 권총 끼고 무거운 무들 떠도 단검은 절대 쳐다보지 마라. 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길래 바닐라 기준으로 생각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건 역시 제 뇌피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존보이드에서 진짜 보조무기가 필요한지, 쓴다면 정말 단검이 좋은지 제가 직접 실험해 정리했습니다. 만약 제 이론이 틀렸다면 차단을 다시 풀고 깨말못이라 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는 보조무기는 오직 허리에서 즉시 뽑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한정합니다. 즉 차량 로드킬이나 화염병 같은 투척 무기는 제외합니다. 먼저 보조무기가 정말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자면, 제 생각에 캐릭터가 근접무기 특화라면 필요 없다입니다. 등에 장착하는 긴 둔기나 창을 쓴다면 당연히 인벤토리나 가방에 여분의 무기를 들고 다니고, 전투 중에 무기가 다 떨어지는 상황 자체가 이미 실수를 한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차량을 타거나 도망쳐 최대한 빠르게 전장을 이탈한 후 다시 무기를 보충해서 싸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허리에 장착 가능한 무기가 있는 도끼, 짧은 둔기, 단검, 장검은 무기가 가볍고 허리에 장착 가능하니 여분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조무기를 써야 한다면 총기를 추천합니다. 양손 근접무기를 쓴다면 권총을 벨트와 별도인 권총집에 장착하고, 한손 근접무기를 주로 쓴다면 등에 샷건도 쓸 수 있습니다. 장기 생존하는 유저가 죽는 상황은 전투 중 방심을 제외하면, 건축을 위해 가방과 인벤토리에 건축자재를 잔뜩 넣었을 때, 운동이나 벌목, 철거 작업으로 지구력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혹은 많이 다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비와 싸워야 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근접무기로 좀비와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당신의 총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총기 소음을 듣고 좀비가 몰려올 수 있으니 일시적인 위기 탈출 용도로만 사용하고, 총 하나만큼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쓸지 안 쓸지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총기를 주력으로 쓰는 세팅이라면 보조무기로 쓸 근접무기는 필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총알이 좀비에 비해 훨씬 부족하고, 매번 총기를 쓰면 소음 때문에 좀비가 계속 몰려와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 모두 총기처럼 소음기가 있고 연발 샷건, 기관총 갈기서 팍팍 쓰러지면 이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바닐라 총기 유저는 어쩔 수 없이 근접무기를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총기 유저도 현재 최고 사기 무기인 긴 둔기를 쓰다가 나중에 장검을 얻으면 같이 쓰고, 대규모 좀비와 싸우기 전에 미리 총기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총기로 풀 무장을 한 후 가방을 탄약으로 꽉 채우고 힘 체력 9에 벨트에 장착이 가능한 근접무기만 쓴다 가정하고, 당연히 보조무기라 물건 관리야 무기 스킬 보너스가 없는 0렙 상태로 세팅해 실험하겠습니다. 각 무기로 좀비를 공격해 부러지거나 지칠 때까지 싸우면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또한 하단 공격까지 포함하면 단검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오직 서서 공격하는 것만 인정하고, 난이도는 모드 없는 때 유행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이 쓸 것으로 예상하는 5개의 무기를 실험했으며, 내구도가 가장 높은 단검인 철도못은 허리에 장착할 수 없으니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검 중에 가장 강한 사냥용 칼입니다. 무게 1, 벨트에 장착 시 무게 0.7, 최소 데미지 0.6, 최고 데미지 1.2입니다.
좀비 13마리를 잡고 땅겁이 부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컨트롤이 부족해서 20마리를 연속으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둔기 중에 구하기 쉬우면서 강력한 렌치입니다. 무게 1, 벨트에 장착 시 무게 0.7, 최소 데미지 0.5, 최고 데미지 1입니다. 좀비 27마리를 잡고 렌치가 부러졌습니다. 데미지는 칼보다 낮지만 날카로움이라는 이중 내구도가 없고 자체 내구도도 높아 좀비를 약 3배 더 많이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이나 가구 옮기기, 문 분해, 무기 제조 등 가장 많이 쓰고 흔한 도구인 망치입니다. 무게 1.5, 벨트에 장착 시 무게 1.05, 데미지는 같은 짧은 둔기인 렌치와 같습니다. (18마리를) 잡고 지친 무들이 떴습니다. 렌치에 비해 무게가 겨우 0.5 높은데 반도 못 잡고 지침과 근육통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존보이드에서 무기의 무게가 낮은 것이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체감됩니다. 그런데도 더 얻기 힘든 사냥용 칼보다 좀비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벌목이나 도어 브리칭에도 사용하는 손도끼입니다. 무게 1.5, 벨트에 장착 시 무게가 1.05, 최소 데미지 0.7, 최고 데미지 1.5입니다.
좀비 21마리를 잡고 손도끼가 부러졌습니다. 42빌드가 되면 손잡이, 머리, 날카로움의 3중 내구도가 생긴 것이 도끼 유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너프인지 체감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마지막은 허리에 장착 가능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마체테입니다. 무게 2, 벨트에 장착 시 무게 1.4, 최소 데미지 2, 최고 데미지 3입니다. 무려 53마리를 잡고 지친 무들이 떴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데미지 덕분에 좀비를 잡는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마체테는 총포상, 전당포, 좀비 몸에 꽂혀서 등장하거나 생존자의 집, 생존자 좀비 덕분에 꽤 자주 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보조 무기를 꼭 써야 한다면 둔기 종류를 쓰다가 나중에 마체테, 카타나 등 장검을 얻으면 같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 단검은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깨말못이 맞습니다.